자, 선의치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치득은요? 가박 이렇게 라고 했죠? 가박 여기서 동산이죠? 동산이니까요. 여기서요. 부동산에 관한 것은 다 안 돼. 부동산은 안 돼. 토지, 건물, 임목, 명부하고 다 안 돼. 그 다음에요. 부동산에 관한 물건 다 안 돼. 뭐가 안 되죠? 먼저요. 부동산에 관한 것, 용의물권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 저당권. 저당권은 부동산만 되죠? 그래서 안 돼요. 일단 안 돼. 그 다음에 점유권, 그 다음에 여기서 뭐랬냐? 여기서 유효한 이렇게 병이요. 유효한 거래행위. 유효한 뭐가 있어야 되냐? 거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거래가 아닌 건 안 돼. 거래가 아닌 건 뭐다? 점유권. 점유권 거래 안 하죠? 그래서 안 돼. 유치권 거래 안 하죠? 그래서 안 돼요. 용유권 안 되고 저당권 안 되고. 그래서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소유권하고 질권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선의취득은 뭐하고 소유권하고 뭐하고 질권을 선의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유권은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죠. 질권은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죠. 타주점유. 그래서 여러분 어떡하냐? 이때 이 병은 선의취득자는 먼저 우리가 점유할 때 자주점유, 평온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중에서 자주점유란 말은 쓰잖아. 선의취득에서. 우리가 취득시효는 자주, 평온, 공연 이렇게 썼죠? 여기는 자주란 말이 없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 다음에 평온, 공연, 선의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추정되니까 상대방이 입증하죠. 무과실은 뭐가 안 된다? 추정되지 않죠.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을 해요? 병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선의취득에서 무과실은 입증되지 않는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의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은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에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다. 점유. 그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물권적 물권행위.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럼 물권행위가 뭐냐?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이렇게. 물권적 합의가 2월 1일, 인도가 만약에 2월 5일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 2월 5일까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의 무과실은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물권행위를 뭐라 하냐?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다.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부동산 안 되죠? 부동산은 첫 번째 안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거래가 금지되는 거 안 돼. 거래 금지. 거래가 금지되는 것, 그건 안 돼. 뭐죠? 총기류, 마약류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가증권 안 돼. 유가증권 안 되고요. 증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동산 말고 준부동산 있죠? 준부동산도 돼, 안 돼요? 준부동산도 안 돼. 알겠죠? 동산만 되니까. 그 다음에 유가증권 안 되고, 네 번째 금전. 원래 금전은 안 돼요. 그런데 금전도 만약에 화폐 수집의 경우는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갑의 물건을요, 동산 노트북을요,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리자예요. 임차인이에요. 이 무권리자가 빌려 쓰고 있다가 자기 것인 양 병한테 파는 거예요. 뭐를 해서 유효한 거래. 이때 유효는 효령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냐? 이 무권리자는 무권 대리가 되면 안 돼. 무권 대리다. 그러면 병은 선의취득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제한 능력자면 안 돼.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병은 선의취득을 못 해. 이거 빼고 그냥 무권리자이고 유효한 거래를 해야 돼. 거래니까 상속은 거래가 아니죠. 안 돼. 사실행위도 안 돼요. 사실행위 뭐냐? 옆집 논을 우리 집 논인 줄 알고 벼를 수확하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유실물 습득은 뭐죠?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준 것이죠. 이건 안 돼요. 이것은 세 가지는 안 돼. 되는 것은 뭐다? 경매하고 매매하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증여, 이 세 가지 말하면 돼. 증여는 무상이죠. 매매는 유상이죠. 그다음에 경매는요, 법률의 규정이죠. 이런 것들은 선의취득이 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뭐냐?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내 앞에 종전소유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내가 선의취득하면은 나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 왜요? 아까 우리 뭐랬냐? 취득시효 할 때 즉시 시효취득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나왔죠.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시효취득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2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하죠. 그러면 동사는 10년, 5년의 기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마트에 가서 물건 사죠. 물건 사죠. 그러면 물건 사면 언제 소유가 돼요? 즉시 소유권 취득하죠. 마찬가지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선의취득은 10년 이기가 없어. 바로 그냥 소유권 취득하고요. 원시취득이죠.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에게 물건을 다시 반환받아가라. 그런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선의취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도품이다. 그럼 도품이 뭐죠? 도품은 절도하고 뭐다? 강도다. 도품이나 또는요 유실물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도품이나 유실물이다. 을이 있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리자죠. 남의 물건이니까 조품이니까 무권리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때 유효한 뭘 한다? 유효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10만 원을 주고 샀다 이 말이죠. 병이요. 그럼 병은 즉시로 선의취득을 하죠. 선의취득을 해요. 선의취득한데 문제가 뭐냐면 유효한 거래죠. 유효는 법조문에 뭐라 하냐? 선의로 사야 돼. 선의로. 이 병은 이 을이 작물압인지 몰라야지. 알겠죠? 작물인 걸 모르고 사야 돼요. 근데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은 선인데 우리 판례는 뭐냐?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이렇게 무과실까지요. 이때 거래는 공개시장이나 공개시장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 갑의물 도품이나 유실물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사기라든가 여기 횡령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그러면 점유 이탐물 횡령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돼요. 이런 거 빼고 절도나 강도나 유실물일 때 을이 병한테 파면 병은 선의취득하는데 갑은요 절도나 강도를 당한 날로부터 물건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2년 대가를 변상해. 대가를 변상하고 얼마죠? 10만 원. 그 다음에 반환 청구를 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몇 년? 2년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지금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을하고 있으면 을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라든가 을이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면 이 병이 있죠. 병은 선의취득을 한다 못한다. 선의취득을 못해. 선의취득을 못하면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뭐다? 소유자가 아니면 무권리자. 이것은 무권리자죠. 그 다음에 이 병이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정한테 처분해. 그러면 여기서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한테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정은 선의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이면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대리나 제한능력자면 안 돼. 선의취득이 안 된단 말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자가 아니면 무권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면 나는 선의취득을 해.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이다. 계약이 무효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란 말은 뭐다?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그러면 을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병은 뭘 한다? 선의취득을 해.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면 그 다음은 선의취득을 해.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대리다 제한능력자다 선의취득을 못해.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 다시 뭐 할 수 있다? 선의취득해. 그러니까 딱 구조가 딱 뭐다?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제한능력자 무권대리가 아니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의취득이다 이렇게. 자, 선의취득이요. 103번이요. 선의취득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죄는 부동산에 대해서 안 돼요. 부동산 줄 것이고 공신의 원칙 인정 X.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요. 1번 틀렸죠? 2번은요. 양수인이 선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죠. 양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3번 무효인 계약. 여기 봐봐. 무효인 계약이면 뭐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 사람부터 다시 넘겨받으면 선의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인 계약에게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죠. 그래서 4번 점유 계정 주고 점유 계정은요 써 거기다가 선의취득 X. 선의취득 X. 그래서 선의취득이 X예요. 점유 계정은 절대로 안 돼. 제일 중요해. 점유 계정은 선의취득할 수가 없다. 이중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양수인이 유실물을 시장에서 매수했다. 그가 선의 봐봐 여기 봐봐.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까지 있어야 돼? 뭐까지? 무과실까지. 그래서 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어. 판례는 뭐다? 무과실까지 있어야 돼.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기가 틀렸어. 무과실로 그래야 돼. 무과실로 그래야 돼.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그런데 3번 봐봐. 이렇게 갑이 무효이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해. 자, 104번.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선입식 된다 안 된다? 안 돼. 2번 국유 문화재와 같이 줄고 양도가 금지. 우리는 먼저 선입식 하려면 뭐가 있어요? 거래를 해야 돼. 거래. 근데 양도가 금지. 그러면 선입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과 같이 줄고 명인방법. 명인방법 그러면 그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선입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부동산을 뭐가 있죠? 토지, 건물, 임목, 명부하면 농작물이죠? 안 된다. 4번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선입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유실물이죠. 봐봐 여기 유실물을 경매 공개시한 상이나 경매로 취득하죠. 유실자는 줄고 대가를 변상하고 그 다음에 반환을 청구. 대가를 변상 거기만 줄고 맨 끝에 반환을 청구 거기만 줄고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 알겠죠? 그 다음에 35번 첨부.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동산의 부합은 아주 간단해. 부동산의 부합이죠. 봐봐. 부동산의 부합은 뭐냐면 여기 우리 몇 번 했죠? 우리가 뭐죠? 임대차에서 갑이 있고 을이 여기서 이것을 중축을 한다. 중축. 이 중축한 것이 여기요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없느냐? 있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다른 말로 부합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부합이다. 부합.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비용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1층에 지금 누구죠? 갑이죠. 중축한 것도 누구의 소유이다? 갑의 소유이다. 갑. 그래서 여기를 말한다. 이것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 알겠죠? 그런데 이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1,000만 원이고 부동산은 800만 원이다. 그래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 알겠죠?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독립성이 없다 뭐라고 그랬죠? 벽에다가 뭘 한다? 벽에다가 벽지. 독립성이 있다? 벽에 벽 시계가 붙어 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동산간에는요, 원칙적으로 동산간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죠.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것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부합 당시 공유하는 것이죠. 좀 이따 문제 보면서 1번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중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줄고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이퀄 부합이란 말이죠. 부합. 그러면 이것은 임차인이 중축을 했는데 독립성이 없죠. 그럼 이 중축한 것은 임대인 것이다, 임차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래서와 같이 독립성은 없더라도 없죠? 없다 줄고 봐봐. 여기 봐봐. 이런 말들이 말장난이잖아. 봐봐. 독립성이 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닐 때 부속물이라고 하고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부속물이라고 그래. 비용이라고 그래. 비용이라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말장난이란 말이죠. 알겠죠? 3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 줄 것이고 우리가 저당권 설정 이후 저당권 설정 전후를 보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데 문제는 다른 약정이 없어야 돼. 그래서 저당권 설정 이후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에게 미칠 수 없음을 뭐 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여러분 3번에다가 써. 3번에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약정이 없어야 돼. 썼어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여기는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른 약정이 있죠. 있으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3번의 정답. 4번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말도 안 되죠. 이런 부합 같은 거 보면 산사틀이라면 어떻게 돼? 산사틀이라면 우리 집 마당 우리 집 텃밭에 산사틀이라면 토사가 다 밀려오잖아.
밀려오죠. 그것도 다 부합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요.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줄거봐 1억 동그라미하고 부동산, 2억 동그라미하고 동산. 아까 말했죠. 아무리 동산의 가격이 비싸도 부합이 되면은 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합이냐 아니냐는 것은 가격이 비싸냐 싸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 그러니까 아무리 동산의 가격이 비싸도 부합이다. 그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 정답은 3번. 106번 틀린 것은 1번.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줄거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의 부합. 그럼 또 써. 정화조 탱크는 건물의 부합. 정화조 탱크는 건물의 부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벽걸이 에어컨 줄거봐. 그러면 에어컨은 뗐다 붙여 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에 3번. 타인의 이마에 권원 없이 심은 수목 줄거 권원 없이 심은 수목. 수목은 누구한테 기속한다? 임야 소유자에게 기속. 이퀄 토지의 부합 이 말이죠. 임야 소유자에게 기속하니까 나무는 우리가 식목이라 나무 심으면 그 나무 누구 거죠? 땅주의 거죠? 산주의. 임야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4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죠? 아까 말했죠? 동산이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부동산에 부합하면 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 당시 가액비율로 그러면 큰일 나. 부합 당시 가액비율이 아니고 누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부합 당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 그 다음에 5번은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 줄거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줄거 꿔서 농작물은 토지의 부합 X 이 말이죠. 이 말이 농작물은 토지에 뭐 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107번. 그래서 106번의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에요. 틀린 것이니까 맞네요. 107번 틀린 것은 무주의 토지죠. 무주. 토지는 뭐죠? 부동산이죠.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예요. 언제나 국유. 언제나. 그래서 국유이므로 선제되지 않는다. 2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하고 담은 공동 비용으로 설치하죠. 상린자의 공유로만 한다. 추정한다. 매작물이요. 매작물이 학술이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 국유야. 국유.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옆줄 긋고 국유. 국유.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권은 소유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니까 소유자 아닌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할 수가 없다. 5번. 공로에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있다. 그것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봐봐. 기존의 통로가 있다. 기존의 통로 줄거. 기존의 통로 줄거. 바로 밑에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두 번째. 맨 끝에 주의투의 동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있다. 알죠? 5번이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공동 소유는요.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요. 다음 주가 아니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안에 아무튼 소유권이 다 끝나면은요. 소유권만 끝나면 여러분이 사실 지상권부터는 법정 이상권이 하나 남아있는데 법정 이상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복잡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좀 많은데요. 그래도 빨리 끝날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죠?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 여기 뭐냐면 공동 소유하고 그다음에 공유 있죠, 공유. 법정 이상권 있죠. 이 두 개만 끝나면 물권법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권법 시험을 한번 볼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요, 꾸준히 보고 계셔요. 알겠죠? 아무튼 목요일 날 시험 보고. 왜냐면 시험 안 보면 나중에 의미가 없이 금방 다 까먹어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볼 가능성이 많아요. 알겠죠? 자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